안녕하세요.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의 가정지킴이 있음 가지쌤입니다. 오늘은 스트레스와 취미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들 중에서 제가 상담을 진행하다가 중간쯤에 취미가 어떤 것이 있느냐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취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어떤 분들은 취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지면 그 취미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게 되고 좀 생각을 다른 곳으로 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돌려볼 수 있도록 돕느라고 취미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 취미라는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스트레스와 취미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스트레스에 관하여 우리가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굉장히 힘들죠. 머리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기도 하고 또 예민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사실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이것을 살아있는 동안에는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살아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스트레스가 있고요. 청소년, 청년, 중년, 중장년, 또 노년, 어느 나이를 불문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스트레스에 살아있는 동안에 다 노출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절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도 되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나은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힘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악화가 됐을 때 그때의 이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본인의 정서적인 면이나 육체적인 면이나 인간관계 면이나 사업을 하는 모든 면에 있어서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지니까 스트레스로 인하여 여러 가지 더 안 좋은 쪽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게는 좀 스트레스가 웬만할 때 그걸 잘 다루는 방법들을 우리가 배워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제 웬만한 스트레스가 있다 그러면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그래서 풀기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술을 마신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선을 넘게 되어지고 그것이 지속적이 된다고 한다면 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지기도 하겠죠. 그래서 저도 사실 상담을 한 20년쯤 하고 보니까 나름대로 내가 좋아서 선택한 그런 길이기도 하지만 때때로 이제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저만의 방법으로 그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너무 힘들고 지칠 때에는 사람이 없는 바닷가라든지 이런 데 가서 바닷바람을 쐰다든지 걷는다든지 조개를 좀씩 캐본다든지 그래서 그곳에서 캔 조개를 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고 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또 힐링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시간이 좀 나게 된다면 집에서 제가 옷을 만들어서 입어본다든지 아니면 꽃을 삽목을 해서 키워본다든지
아니면 수제 비누를 만들어서 내가 써보고 또 주변에 선물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것저것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 고비를 넘어가려고 그러한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상담 오시는 그러한 분들이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잘 하셨던 분들은 거의 드물고 잘 하지 못한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지칠 때에는 쉬었다 가자. 좀 쉬었다 가자. 내가 원해서 한 일이라고 해도 오래 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는데 또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사랑해서 저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선택한 남편, 아내일지라도 때때로는 또 힘들 때도 있고 때때로는 짜증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좀 더 그때 같이 막 부딪혀서 싸운다기보다는 좀 더 쉬었다 가자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리고 취미 중에서 가장 좋은 취미는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여러 가지로 취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운동을 시작했다. 그래서 요가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거를 5년, 뭐 7년, 8년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가 강사가 됐다. 또 운동을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헬스 트레이너가 됐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또 요리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또 유튜브를 찍게 됐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누가 화분이 죽었다고 길에 버리는데 자기는 그걸 주워다가 어떻게든지 살리는 그래서 이제 꽃을 피우는 그러한 쪽에 자기가 재능이 있는 걸 발견을 했다. 그래서 자기는 나중에 대를 하게 되면 꽃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냥 나 이거 좋아. 그래서 잠깐 하다 말고 나 이거 좋아. 그래서 잠깐 하다 말고 그러면 나중에 은퇴한 이후에 남편이든 아내든 은퇴한 이후에 살아야 되는 날들이 40년, 50년 또 그 세월을 살아야 되는데 그때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물론 퇴직금도 있을 테고 연금도 있을 테지만 그저 일하다가 노는 거는 재밌는데 4, 50년을 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같이 참 힘든 게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부부 사이에 힘들더라도 잘 맞춰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과 더불어서 갈등이 생겨서 허비하는 그 시간 동안에 이렇게 또 같이 또 따로 또 취미생활도 하면서 사랑도 돈독해지고 그래서 또 그걸 가지고 은퇴한 이후에 또 다른 삶을 살려고 준비를 한다고 하면 정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에게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려서 요리사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학교를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통해서 또 나오는 방법들, 대학원을 진학하는 분들 또는 어떤 직업에 관하여 새로 공부를 하면서 부동산 중개업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갈등하면서 보내는 그 시간보다는 이왕이면 서로 맞추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또 좋은 그런 에너지를 모아서 이런 쪽으로 사용을 하시면 지금 사는데도 좋고 어차피 누구에게나 다 노년은 오잖아요. 그때에 제2의 인생을 맞이할 때 준비된 것을 가지고 또 맞이하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동기부여가 됐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